안녕하세요. 박주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갑자기 웬 손해배상인가요? 네. 며칠 전에 친구가 대학 동기인데 집안일로 미안하지만 상담을 좀 할 수 있겠냐고 전화를 줬어요. 어떤 일인지 들어보니까 가족이 지하 1층을 임차해서 체육관을 운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인 미상의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육관 내부는 모두 다 탔다고 하고, 그런데 화재 원인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불이 에어컨에서 발화가 된 건 맞다는 감정 결과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집주인을 대신해서 보험회사에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 한다는 이야기더라고요. 일단 여기까지는 들었을 때는 안타깝지만 임차인이 사용하던 물건이 원인에 대해서 화재가 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면 우리 잘못으로 화재가 발생한 걸로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건물주의 화재 손해가 발생을 했고 보험회사에서 그 건물주에게 화재 보험금을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재 보험회사는 임차인에게, 그러니까 우리 측한테 그 화재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 그러니까 내가 너 대신에 일단 집주인한테 화재 보험금을 지급을 했으니까 돈을 나한테 대신 갚아라 라는 게 구상금 청구거든요. 구상권 청구든 구상금 청구든, 구상권은 구상을 할 권리가 있다는 거고 그놈이 그놈이에요. 네, 어쨌든 지금은 그게 그거예요. 어쨌든 그걸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정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사건은 모르겠다, 끝까지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화재가 나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고 하면 내가 그 책임을 지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 화재가 내 책임이 아니다 라고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건물이 20년 이상 좀 오래됐대요. 그리고 경찰에서도 불이 나니까 혹시 임차인이 잘못한 게 없는지 경찰 수사도 했다고 합니다. 무슨 혐의인지는 정확하게 이야기 안 했는데 아마 실화 혐의 같은 거겠죠. 수사를 했지만 그 결과는 국과수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라고 감정 결과가 나왔고, 그런데 또 들어보니까 임차인 이분은 체육관 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몇 달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에어컨에서 원인 미상의 불이 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에어컨이 임차인이 설치를 한 것도 아니었어요. 원래 집에 붙어있던 그 임대인이 설치를 해놨었던 기본시설 같은 거였단 말이죠. 그리고 그때는 또 겨울이라 가지고 에어컨을 틀 때도 아닌데 갑자기 구석탱이에 있던 에어컨에서 불이 나서 뭔가 홀라당 다 타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틀지도 않은 에어컨에서 갑자기 불이 났다고 하니까, 그런데 또 애매한 건 아주 안 쓰진 않았대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몇 달 들어왔잖아요. 몇 달 들어왔으니까 여름, 가을을 지나면서 몇 번 쓰기는 썼대요. 사실 이게 친구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니까는 그 사실관계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모두 다 사실이라고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이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애매하니까. 애매하면 애매한 만큼 당사자가 해결하시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거예요. 보험회사에서는 그 집주인한테 한 6천 정도를 지급을 했다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은 그 전부를 다 내놔라 라고 청구를 할 거란 말이죠. 이게 임차인 잘못이라고 그렇게 덮어 씌우기 딱 좋을 것 같아요. 그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혼자 하실 만한 사건이라고 하면은 저는 스스로 하시는 걸 말리진 않아요. 오히려 하시라고 권하는 쪽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최대 0으로까지 낮춰야 되는 게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못하면 100으로 갈 수도 있고 이거를 정말 잘 정리가 되면 0으로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제 생각과 사건을 뜯어봤을 때 감정 결과라든가 사실관계, 그리고 이 에어컨이 어떻게 진짜 문제가 됐는지는 또 정확하게는 또 열어봐야 아는 일이라 가지고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정말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책임이 0에서 100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상대방 주장 하나하나를 좀 법적으로 잘 방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러려고 하면 좀 뭔가를 잘 아셔야 되는데 증거 신청 하나하나도 좀 신경 써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감정 결과에 대해서도 이런 거 좀 잘 뜯어봐가지고 반박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문제는 평소에 소송을 하지 않던 분이란 말이죠.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성실하게 하시던 일반인 분들께서 갑자기 이런 증거관계를 명확하게 따져야 하는 소송을 하시려고 하면은 이거야말로 정말 수명 단축의 지름길, 별로 권해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액수가 또 몇백만 원이면 또 모르겠는데, 변호사 비용도 몇백만 원이라고 했을 때 어쨌든 몇천만 원 이상이잖아요. 0원부터 몇천만 원까지의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비용을 좀 쓰시는 게 여러모로 정신건강으로도 그렇고 소송 질적으로도 그렇고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소송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증거 신청도 잘 해야 되고, 이게 분명히 국과수 감정이 그 원인 미상으로 나왔다는 건 유리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부각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분명히 불리한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 시간 동안 그 여건을 썼고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일상적으로 충분한 책임을 다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증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뭘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또 관건이겠어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하시려고 하면 머리가 많이 아프실 것 같다라는 걱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친구에게는 이 정도까지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아직은 소송이 제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소장을 받고 난 다음에 그때 다시 가족분이 추가 상담을 필요로 하면은 그때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가족분은 이미 친구 가족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여러 변호사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상담을 받기는 받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이야기들이 달라가지고 저한테까지 전화를 한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종종 전화해서 아직까지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좀 이상하다면 이상했어요. 그냥 소장을 보내면 되지. 근데 보통 사람들은 보험회사에서 전화 오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보통은 소장을 잘 접할 일이 없으니까 놀랜다고 해야 되나?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변호사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소장이 편해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전화 보내면 놀랜다고요. 아니 그 소장 보내면 되지 왜 구구절절하게 전화를 해서 그 혓바닥이 길다고 하는 느낌이랄까요? 그게 이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뭔가 당신은 잘못했다, 뭔가 당신의 잘못으로 뭐 일이 커졌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게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시고, 이래서 뭔가 좀 그냥 소송으로 가기 전에 최대한 금액을 많이 받아내기 위한 일종의 밑밥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찜찜한 구석도 있더라고요. 계속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오는 것도 어떻게 응대하는지도 좀 걱정을 하는 것 같았고, 저는 그냥 저 같으면 사실 뭐 보험회사 직원분하고 뭐 싸워봤자 뭐 하겠어요. 그래서 뭐 또 길게 얘기하실 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소장으로 보내달라, 서류로 그냥 보고 반박 준비하겠다,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사실 또 자세한 사실관계를 이 이상 아는 건 아니니까 저도 뭐 그냥 어떻게 하시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부담스럽긴 하네요. 그렇지만 근데 제가 얼핏 생각했을 때는 불필요한 전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걱정을 또 엄청 많이 하셔가지고 가족분이, 그 송사에서는 앞선 걱정을 미리 땡겨서 하다 보면은 사망의 지름길이거든요. 소장을 받기 전까지는 일단 소송은 없는 겁니다. 뭔가 많이 찜찜하겠지만 아직까지 소송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소장을 받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은, 그리고 그쪽에서 계속 뭔가 접선을 한다는 거는 그 사람도 굳이 소송을 원하지 않는다는 걸로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협상의 여지가 있는 거라고 하면은 협상을 잘 해보시고, 저쪽도 굳이 소송을 빨리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협상의 여지가 있는 거니까 너무 미리 걱정을 하지 마시라는 것. 하지만 소장을 받으셨다면 결단력 있게 행동하시고요. 소장을 받기 전과 후는 다릅니다. 결단력 있게 어떻게 행동하면 되나요? 소장을 받으셨으면 답변서를 작성을 해야 되니까요. 읽어보면 그 결단력 있게 하지 않으면 안 될걸요?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아하. 빠릿빠릿하게 안 움직이면 좀 많이 힘드실 수도 있어요. 아하.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자,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되면 일단 법률적인 상담을 하시는 게 맞죠. 그렇죠. 법률적인 상담을 견적을 받으셔야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길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 나의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봐야 되니까요. 두 번째, 어지간하면 그래도 합의나 조정을 하실 수 있으면 그게 좋아요. 합의나 조정이 된다는 게 내가 부당한 금액을 지출하게 되는 거 아니냐, 좀 억울하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내가 그래도 납득할 만한 이유, 금액이 상호간에 나왔다는 게 합의나 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소송을 간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비용이 일단 발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100% 승소 사건이 아닌 이상 이런 식으로 뭔가 책임 소재가 일정 부분 있을 것 같은 사건들은 결국엔 소송 비용을 상대방과 내가 뭐 어떤 비율에 따라서 나눠서 분담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1심만 끝나는 게 아닐 수 있단 말이죠. 1심을 하게 되면 2심 정도까지는 많이 가요. 그러면 2심이나 혹시 또 3심까지 가게 된다면 결국 소송 비용으로만 내가 지출하는 게 장기적으로 2천 정도까지는 잘 갑니다. 그 돈을 그냥 초기에 지출하고 사건을 털어버릴 수 있으면은 1년, 2년 동안 신경 쓰이고 뭐 변호사 비용 지출하고 했던 것에 비해서 아주 뭐 나쁜 선택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1심에서 한 1,000만 원, 1,500만 원에서 합의를 했으면 차라리 나았을 것 같은 사건인데 2년 지나고 다 끝나고 나가지고 소송 비용도 2천만 원이 나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거든요. 그런 사건들의 생각을 했을 때는 뭐 차라리 나은 일종의 차악 같은 거죠.
셋째, 소송으로 가시게 되면은 내가 반영하고자 하는 주장과 자료가 잘 들어가 있는지 그 정도는 사무실에 또는 변호사님께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하게 검토를 하실 수 있으면 뭐 더 좋긴 한데 보통 그것까지 어려우니까 그 정도만 확인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정도만 확인하셔도 내가 이 사건에 신경을 쓰고 있고 그 변호사나 사무실에서 내 사건을 얼마나 또 신경을 쓰고 있는지 확인은 하실 수 있거든요. 어떤 변호사가 나와 맞는 변호사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가 많이 길어졌고 이것만 해도 할 말은 사실 많은데 물론 내 사건 이기는 변호사가 최고겠지만 그런 이야기는 일단은 빼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나와 이야기가 잘 통하고 나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리하는데 도와주는 변호사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물론 그거는 제 생각이고 제가 추구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생각하시기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